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조기 폐광을 앞둔 태백 지역에서는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에코잡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해 6년 동안 모두 2천억 원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재 딸기 스마트팜만 들어서 있고 이마저도 계획의 절반만 설치돼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장성광업소 유휴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직형 스마트팜 딸기 식물 공장입니다. 태백시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민간업체 측이 참여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에코잡시티의 일환으로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사업 목적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가동 중인데 민간업체가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딸기와 엽채류, 육묘 재배동까지 9개 동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는 5개 동만 갖춰져 딸기와 육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밥만 짓고 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짓고 가자 나중에 이거랑 또 활용을 하면 돼. 태백시가 당초 계획보다 4개 재배동을 축소해 5개 동만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 올해 2월 사유와 증빙 자료,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딸기 스마트팜이 가동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시설 구축과 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사업에 공동 참여한 태백시 광해광업공단과 합의해 시설을 축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증빙 서류를 요구하자 이를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총괄 감독을 맡았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업체와 태백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도시재생 스마트팜 사업이 달라진 건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탄광 사택에서 버섯을 키우려던 최초 계획은 별도 건물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걸로 바뀌었고 지상보다 차가운 탄광 갱내수를 활용해 냉열을 공급받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착공이 1년가량 늦어졌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사업비가 부족해졌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구도도 되고 수료도 되고 막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별로 딱딱 맺어지고 갈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업체 측 주장을 수용한다 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100억 원대 예산을 끌어와 추진하는 사업에 계획 변경 증빙 서류가 없는 걸 납득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달 초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격리 직원이 6년 동안 13억 원 이상을 자기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왔던 게 드러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이 통장 내역에서 나오는 가운데 액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도 크고 기간도 길어 사전 조사에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격리 직원이 자신의 통장으로 관리비 등을 지속적으로 이체해온 사실이 드러났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월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뒤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실체가 드러났고 현재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직원이 개인 통장 등에 이체한 금액은 애초에 13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더 클 걸로 예상됩니다. 처음 알려진 13억 원은 이 직원의 명의로 된 계좌 등 총 4개의 개인 계좌로 출금한 기록일 뿐입니다. 입출금 내역상 어떻게 출금됐는지 적는 적요란에 은행이나 ATM에서 직접 인출한 현금, 그리고 은행 지점에 가서 여러 계좌로 동시에 이체한 기록인 대체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를 알 수 없게 현금으로 나간 돈이 1억 원 가까이 되고 대체 항목은 무려 57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적합하게 썼는지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은 3월 초 자신의 퇴직금을 챙겨 원주를 떠났습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감사를 시작했지만 워낙 양이 방대한 탓에 입출금 내역 등에서 의심 가는 부분을 확인하는 사전조사만 한 달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찰은 시 감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를 토대로 다시 조사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대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춘천시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인구가 증가한 춘천시는 269명이 늘었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넉 달 만에 798명이 줄어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컸고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양구군은 2945명으로 인구 2만 명대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강원도 인구는 152만 3천여 명으로 넉 달 만에 4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강원도 신청사 부지 토지 보상과 이주자 택지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써야 될 돈이 많아질 텐데 적립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강원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신청사가 들어설 춘천 고은이 땅입니다. 이달부터 개인 소유의 땅과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이어 보상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미 집을 짓고 사는 20여 가구에는 이주 택지가 마련됩니다. 이곳은 동래면 사암리입니다. 이주자 택지가 조성될 곳인데 다음 달 착공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주자 택지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이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만족도가 최고로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처럼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신청사는 국비 지원 없이 100% 강원도 예산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이 4,990억 원에 달합니다. 당장 올해 695억 원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345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게다가 건물 공사가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100억 원씩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청사 건립 기금은 312억 원뿐입니다. 급한 대로 강원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225억 원을 증액 편성해 토지 보상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225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경년도 토지 보상의 전체 예상액의 한 60%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으려면 기금을 우선 편성해야 합니다. 김진태 도정이 빚을 내지 않는 건전 재정 방침을 유지할 경우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해 앞으로 예산 편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다고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70대에서 80대 학생들의 한글 깨치기부터 키오스크 실습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고령의 학생들을 이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철원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옛 교실의 모습을 전시한 곳인데 읽고 쓰기를 배우는 번듯한 교실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모두 7, 80대 늦깎이 학생들입니다. 한자 한자 정성 들여 교과서의 빈칸을 채워갑니다. 얼마 적어야 돼요? 7자요. 네, 7자 적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네. 한국전쟁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87살 김명구 씨도 배움의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난리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못 배웠는데 이걸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게 더러 생각이 나면서 새로 배우니까 재밌어요. 한글과 숫자를 깨치면 그 다음은 디지털 문해 수업 차례입니다. 이제는 일상화됐지만 그래도 낯선 용어들을 새롭게 익혀갑니다. 도대체 스크린이 무슨 말일까 했잖아요. 화면. 그렇죠. 화면. 스마트 기기와 키오스크가 흔해지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고령의 학생들. 조금 느릴 뿐 방법을 익히니 이용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잘 안 되긴 했었는데 두 번째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철원구는 2015년에 교육부의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해교육사로 인증된 강사 17명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배움을 갈망하는 고령 주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배우러 다니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평생학습관에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하면 보람이 많이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 저도 행복하고. 이렇게 문해교육을 받는 고령의 학생은 철원에서만 해마다 300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4월 29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2% 올라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해가 0.09%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원주는 0.06% 뛰며 3주 연속 올랐습니다. 태백은 전주 대비 0.16% 뛰었고 속초는 0.0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은 13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0.08% 내렸고 춘천은 0.01% 하락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연령대 20%가 3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도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4분기 19.1%였고 올해 1분기에는 1%포인트 늘어난 20.1%였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서는 춘천의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고 고성이 25%, 영월이 24.4% 순이었습니다. 특히 춘천과 영월에서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대가 아파트 매입 비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의회 하반기 원구성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6석을 독식했다며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제2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민주당에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0대 강원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제2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려했다며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독식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라며 반려견 안전 조치와 동물 등록 등 동물보호법 의무사항을 단속하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18개 시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반려견 동반 산책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육군 2군단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춘천과 화천 등에서 군단 동시 통합훈련에 나섭니다. 이번 훈련에는 2군단 병력과 예비군 등 14,000명이 참가해 다른 부대와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고 검문소 운영과 포탄 사격을 진행합니다. 육군 2군단은 훈련 기간 동안 차량 통제와 감속 운행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양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춘천시가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9일부터 이틀 동안 풍물시장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에 점검하는 곳은 풍물시장의 음식점과 식품 가공업소, 정육점과 같은 식품 취급업소 등 모두 76곳입니다.
춘천시는 냉장과 냉동식품을 보관할 때 적정 온도를 지키고 있는지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 여부, 이동식 판매대의 조리시설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평창지사와 협약을 맺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사회 안전망 제공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마을 이장, 자원봉사자들로 봄봄 지원단을 구성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업도 시작합니다. 영월군이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50인 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2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